안녕하십니까. 오늘 7주차 1강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함수가 무엇이며, 그리고 함수의 정의, 그리고 함수의 선언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것이며, 그리고 함수에서 사용되는 변수, 그리고 함수가 가지는 return이라는 제어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수업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함수는 영어로 function이라는 단어로 사용이 됩니다. 자, function은 우리가 또 다른 우리 한국말로 고치면은, 국어로 고치면은 기능이라는 표현으로도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기능이라는 이 의미가 실제로 함수가 가지는 원래의 목적과도 매칭이 됩니다. 따라서 함수는 특정 목적의 동작 수행을 위해서 독립적 코드의 집합을 우리는 함수라고 볼 수 있고, 다시 말하면은 특정 목적, 특정 기능을 위해서 우리가 분리해서 코드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을 함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프로그램은 수많은 함수의 조합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해 온 바로는 메인 함수를 많이 사용하셨죠. 하지만 메인 함수 안에서 여러분들 printf 함수, scanf 함수 등의 여러 가지 함수를 사용하지 않았나요? 자, 이렇게 우리는 함수가 정의가 되고, 그리고 내가 만들었던, 다른 사람이 만들어진 함수를 불러서 사용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런 함수들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불러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우리 슬라이드로 돌아와서 함수를 사용하면 장점이 뭘까요? 뭐가 좋을까요? 함수는 프로그램의 복잡도를 최소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즉, 프로그램이 수행해야 할 일들을 분리시켜서 따로 개발을 해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복잡도도 낮아지겠죠. 두 번째는 한번 잘 만들어진 함수는 다음에 또 쓸 수가 있습니다. 즉, 코드의 재사용이 가능하겠네요. 함수의 재사용 가능합니다. 당연히 장점이겠죠. 왜? 시간을 줄일 수 있으니까요. 자, 유지보수의 용이성이랑 장점도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잘 만들어 놓은 함수, 그리고 예전에는 크게 문제가 없이, 오류 없이 잘 돌아갔던 함수는 다음번에도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낮습니다. 즉, 오류가 발생하든지 우리가 보수를 해야 된다, 수정을 해야 된다 할 때 우리는 함수 단위로, 또는 문제가 없었던 함수는 그대로 두고 문제가 있을 만한 함수만 찾아서 우리가 유지보수도 가능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협업의 용이성입니다. 프로그래머가 여러 명이 하나의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가정을 할게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일을 분담해야 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함수 단위로 나누어서 각자가 개발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함수들을 모아서 하나의 프로그램, 하나의 프로젝트로 완성시킬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 함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자, 함수는 우리 아마 첫 번째 수업 시간이었을 거예요. 메인 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함수에 대한 기본적인 틀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오늘 한번 더 복습하는 격으로 자세히 한번 공부해 볼게요. 함수는 반드시 함수가 가져야 되는 반환 자료형, 그리고 함수 이름, 그리고 함수 이름 뒤에 따라오는 괄호 뒤에 매개 변수 리스트 또는 인수 리스트라고 불리는 것들이 자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표제부가 만들어지고 나오면은 그 뒤로는 블럭, 즉 중괄호 열고 중괄호를 닫고, 그 사이에는 독립적으로 실행해야 될, 독립적으로 수행해야 될 코드들이 위치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반환 자료형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반환 자료형은 함수의 실행 후 해당 함수를 호출했던 호출자에게 되돌려줘야 되는 값의 자료형입니다. 우리가 자료형
우리 공부한 적 있죠? 기억나시죠? 값의 종류입니다. 값의 종류. 어떤 자료형이 있었죠? 정수를 위한 인트형, 실수형을 위한 더블형이나 플롯형, 문자를 위한 캐릭터, char 있었죠. 이런 것들이 다 자료형이죠. 자, 함수가 자기의 동작을 마치고 나서 이 함수를 불렀던 사람한테 나는 함수의 종료를 잘 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원하는 값을 되돌려 줄게요 라는 목적으로, 그리고 이런 값이 되돌려질 것입니다 라는 목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반환 자료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개 변수 리스트는 함수를 부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호출자라고 부를 건데, 호출자가 이 함수를 부를 때 이런 값을 전달해 주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숫자 여러 개를 이 함수에게 넘겨주고 싶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런 매개 변수 리스트를 통해서 호출자가 넘겨주는 값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조금 더 우리가 배워나가겠습니다. 함수는 일반적으로 함수의 정의와 함수의 선언으로 우리가 이제 나누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함수의 정의는 실제로 함수가 어떻게 생겼고 함수가 해야 할 일이 뭐고를 정의하는 것을 우리가 함수의 정의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함수의 선언은 함수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 함수가 있어요 라고 실제로 메인 함수 윗부분에 위치시키는 것을 우리는 함수의 선언이라고 합니다. 왜 함수의 선언이 필요할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함수를 만들어서 사용을 할 때 아마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메인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함수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맞죠? 하지만 이 함수가 아랫부분에 정의가 되어 있다면 위에 존재하는 함수들은 아랫부분에 존재하는 함수의 존재 유무를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이런 경우에 컴파일을 하게 되면은 컴파일러는 경고를 띄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고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메인 함수 윗부분에,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의 초반부죠. 이 초반부에다가 우리는 이런 함수가 이런 형태의 반환 자료형, 이런 함수 이름, 그리고 이런 매개 변수 리스트를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선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는 함수의 선언이라고 부릅니다. 자, 함수의 선언은 반드시 끝부분에 세미콜론으로 끝나줘야 됩니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우리 예시에 있는 지금 슬라이드에 보시는 이 예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지금 이 샘플 코드는 3개의 함수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 함수의 이름은 메인 함수.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 함수죠. 왜? 프로그램의 시작점이니까. 두 번째 함수는 print my name이라는 이름의 함수가 존재하고 있네요. 자, print my name. 잠깐만요. 제가 펜으로 표시해 볼게요. 자, print my name이란 함수가 함수 이름이죠. 실제로 이 부분은 함수 이름이 존재하고 이 함수의 반환형이 존재하나요? void라는 반환 자료형이 존재하네요. 이렇게 void라는 반환 자료형은 실제로 이 함수가 종료가 되더라도 되돌려 줄 값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void가 될 것입니다. 만약에 이 함수가 동작을 하고 정수값을 되돌려 줘야 되는 상황이면은 void 대신에 아마 int라는 녀석이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자, 다시 우리는 void로 갑시다. 왜? 이 함수는 되돌려 줄 것이 없을 거기 때문에. 자, 그럼 조금 더 살펴볼게요. 자, print my name이라는 함수 이름 뒤에 괄호가 오죠. 그리고 이 괄호에는 뭔가 존재하나요? 빈 괄호죠. 이 녀석은 이 함수가 불려질 때, 이 함수가 호출당할 때 호출자로부터 넘겨받을 값이 아무것도 없다는 의미로 그냥 빈 괄호가 사용되는 겁니다. 자, 이 빈 괄호를 써도 되고 또는 괄호 열고 void라고 적어도 동일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 함수가 이제 불려짓고 일을 시작할 겁니다. 누가 불렀나요? 이 print my name는 메인 함수에서 print my name이라는 함수를 호출을 했네요. 자, 이렇게 실제로 존재하는 정의되어진 print my name이라는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은 이제 메인 함수는 잠시 자신의 동작을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는 호출되어진 피호출자인 print my name이 동작을 시작해 나가는 거죠. 자, 일을 하겠습니다. 이 함수가 하는 일은 뭐냐? JS초이 제 이름입니다. 저희 이름이 출력되는 문장을 하나 출력하는 게 답니다. 이게 할 일이 되는 거예요. 이게 특정한 목적, 특정한 기능이 되는 거죠.
자, 일을 끝냈습니다. 일을 끝내고 나니까 왜? 더 이상 진행될 코드가 존재 안 하니까요. 이 함수는 이제 일을 끝냈고 더 이상 존재할 게 없이 그냥 이 이름, print my name은 동작을 멈추게 되고 자, 다시 메인으로 돌아가겠죠. 그러면 메인에서 남은 다음 코드가 진행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코드를 보니까 print number라는 함수가 호출이 되네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샘플 코드에 존재하는 또 다른 함수가 있네요. 또 다른 함수 이름은 print number라는 이름의 함수입니다. 자, print number라는 함수 한번 살펴봅시다. 함수 이름은 print number입니다. 반환 자료형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보이더라고. 자, 실제로 그러면은 이 함수는 동작을 끝내고 되돌려 줄 것이 있다는 의미인가요? 아니요, 없다는 의미죠. 대신에 이 함수는 매개 변수 리스트가 존재하네요. 자, 이 매개 변수 리스트 정수형으로 변수가 하나 선언되어 있네요. 어떤 이름으로? num이라는 이름의 매개 변수가 존재하네요. 자, 그러면 int num의 역할이 어떻게 되냐면 실제로 이 녀석은 자, 호출자가 print number라는 함수를 호출할 때 괄호 안에다가 실인수 값인 30이라는 값을 집어넣어 놨습니다. 그러면 이 30이라는 값은 함수 쪽으로 전달이 될 겁니다. 함수 쪽으로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은 즉 int num은 30이라는 값으로 대입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 이 함수가 이제 일을 시작하게 되면은 자기 해야 할 일들을 수행하게 되면은 자, 이 num에는 호출자로부터 넘겨받은 30이라는 값을 담은 이 num 변수가 함수 안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printf에서 숫자를 출력하는 %d에 해당되는 이 정수값이 들어있는 num을 출력해 보면은 호출자가 넘겨줬던 30이 출력이 될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매개 변수는 호출자와 피호출자 간의 데이터의 연결입니다. 데이터를 연결시켜 주는 겁니다. 전달해 줄 것을 넘겨주고 받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 매개 변수가 되겠습니다. 자, 어땠나요? 어려웠나요? 그럼 조금 더 우리 함수에 대해서 공부해 볼까요? 자, 이번에는 함수에서 선언되는 변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자, 우리가 메인에서 변수 선언하고 사용을 했었죠. 자, 이 메인에서 선언된 변수들이 또 다른 함수에서 사용이 가능할까요? 물론 동일한 이름의 변수는 선언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메인에서 선언된 변수가 실제로 이 변수 이름을 그대로 그리고 그 주소를 가지는 그 변수를 또 다른 함수에서 사용한다? 아니,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왜? 이 변수의 유효 범위는 그 변수가 선언된 함수 내에서만 그 변수의 이름이 유효하다는 것을 여러분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한번 우리 슬라이드 내용 읽어볼까요? 각 함수에서 선언된 변수들은 해당 함수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함수의 실행이 종료되면은 그 함수에서 사용된 그리고 그 함수에서 선언된 변수들은 모두 소멸됩니다. 메모리 공간이 이제 릴리즈가 된다는 뜻이죠. 조금 더 다시 설명해 볼까요? 자, 이번에는 잠시 제가 그림판에서 조금 설명해 볼게요. void main. 자, 이렇게 메인 함수가 존재합니다. 거기에다가 제가 int로 num을 한번 선언을 해 볼게요. 자, 이 메인 함수에서 선언된 num 변수는 자, 당연히 변수 이름은 num입니다. 그리고 메모리 공간 어딘가에 메인 함수를 위해서 그리고 메인 함수에서 선언한 num이라는 이름의 정수형 변수를 위한 메모리 공간 4바이트가 할당이 될 것입니다. 4바이트겠죠. 왜? 정수값이 저장되니까요. 자, 그리고는 여기 우리 함수 하나 만들게요. void
테스트라는 이름의 함수를 만들어 볼게요. 자, 그리고 여기에도 int num을 한번 선언해 보겠습니다. 자, 과연 메인에서 존재하는 num과 테스트에서 선언된 num은 같은 녀석일까요? 아니요, 서로 다른 변수입니다. 즉, 메인에서 선언한 변수와 테스트라는 함수에서 선언한 num이라는 변수는 이름만 동일할 뿐 메모리 공간에 서로 다른 위치에 할당되어진 저장 공간이 될 것입니다. 그 말은 즉슨, 자, 만약에 이 코드가 존재 안 하고 여기서 만약에 테스트를 호출했다고 가정하고 테스트에서 num 플러스라는 코드가 진행된다고 가정을 할게요. 자, 저 지금 테스트에서 선언됐던 이 num이라는 함수 선언 지워버렸습니다. 대신에 메인에서 선언된 num 변수를 지금 테스트에서 플러스 증감 연산자로 1을 증가시키려고 하는 동작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실제로 메인을 위해서 만들어진 num 변수 값이 바뀔까요? 아니요, 바뀔 수는 없습니다. 오류가 발생할 겁니다. 왜? 이 num이라는 녀석은 오직 메인 안에서만 유효한 이름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 이름을 또 다른 함수에서 사용하고자 한다면 그 공간은 인식될 수 없는 공간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자, 유효 범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다시 우리 슬라이드로 돌아갈까요? 이번에는 리턴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실제로 함수 안에서 리턴이라는 이 리턴문을 사용하게 되면 함수는 종료가 됩니다. 함수의 끝을 알리게 됩니다. 더 이상 나는 함수가 뒤에 코드가 존재하더라도 리턴문을 만나는 순간 그 함수는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리턴문 뒤에 우리가 특정한 값을 주게 되면 그 값은 실제로 이 함수를 호출했던 호출자에게 전달이 되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return 30이라고 하면은 이 함수를 호출했던 호출자에게 30이라는 정수값을 넘겨주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return이라는 리턴문이 존재하는 이 함수 이름 앞에는, 자, 예를 들어서 테스트라는 이름의 함수 이름이 존재한다고 칠게요. 자, 뭔가 동작하다가 return 30이 만났다. 그러면은 30이란 값을 되돌려 준다고 했죠. 이 30이라는 정수값을 되돌려 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함수 이름 앞에 뭐가 존재해야 될까요? 반환 자료형이 존재할 거고 그 반환 자료형은 어떤 타입으로 선언할까요? 당연히 30이라는 정수값이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int라고 미리 정해줘야 됩니다. 미리 선언해둬야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이 반환 자료형은 내가 어떤 값을 되돌려 줄 거라는 사전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머들은 반드시 자기가 한 약속을 코드 내에서도 지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int를 반환한다 해놓고 우리가 실수값을 반환한다? 소수점 있는 값을 반환한다? 잘못된 거겠죠. 그렇죠? 이 부분 여러분 유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샘플 하나를 더 보고 우리가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샘플 코드는 두 수를 입력받고 합과 곱을 합을 구하는 프로그램이었네요. 자, 대신에 우리는 이 프로그램은 이 샘플 코드는 두 개의 함수를 가진다고 가정할게요. 메인 함수 외에 두 개의 함수를 더 가진다고 가정할게요. 첫 번째 함수의 이름은 getInteger라는 정수를 입력받는 함수가 되게끔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함수는 add라는 이름의 함수가 될 겁니다. 이 녀석의 목적은 두 수를 더해주는 겁니다. 아셨죠? 자, 메인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샘플 코드에 보시면은 지금 메인 상단에 존재하는 이 두 개의 함수 선언 보이시죠? 자, 이 두 개의 함수 선언은 메인에게 지금 메인 뒤쪽으로 이런 함수들이 존재해. 그리고 이 함수는 이렇게 생겼어. 그리고 이 함수는 매개 변수가 이렇고, 그리고 이 함수는 반환 자료형이 이래.
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자, 즉 여기 이 부분이 함수 선언이 되겠죠. 선언 부분이 있고 꼭 기억해 주실 게 함수 선언은 세미콜론으로 끝나는 거. 세미콜론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메인 봅시다. 메인에서는 메인이 시작되면은 이 프로그램이 시작될 때 메인이 호출될 거고 그리고 이 메인 함수가 시작되면은 먼저 num1과 num2라는 두 개의 변수가 선언되네요. 그리고 sum이라는 이름의 int형 변수도 선언이 되네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까지는 우리가 값 하나, 정수값이나 실수값 입력받으려면 뭐 우리가 친절한 프로그램 만들자 해서 printf로 뭐 enter an integer 또는 enter a number 이런 식으로 출력해주고 scanf로 우리가 실제로 값을 입력받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쳤죠. 그런데 이 메인에서 한번 보시겠어요? 자, 메인을 보시니까 num1 equal get integer 함수가 되어 있네요. 자, 이 의미가 뭐냐? get integer 함수라는 녀석을 먼저 호출해라가 됩니다. 그리고 호출을 하고 나면은 이 메인 함수는 자기의 동작을 멈춥니다. 멈추고는 자, get integer가 이제 일을 시작하게 될 겁니다. get integer는 num이라는 변수 하나 선언하고 그리고 printf문에서 자, 인티저 하나 입력하세요라는 친절한 안내문 띄우고 그리고 scanf를 통해서 실제로 정수 하나를 입력받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나요? 입력받은 값을 return을 해주네요. 자, 지금 num에 들어있는 값의 종류는 뭔가요? 정수죠. 그래서 우리는 get integer라는 함수 이름 앞에 보면은 int라는 반환 자료형이 선언되어 있었죠. 우리 서로가 약속을 지킨 겁니다. 이건. 자, 그래서 실제로 입력받은 그 정수값을 get integer를 호출했던 메인에게 되돌려주게 되는 거죠. num에 들어있는 값을 반환한다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get integer가 동작을 하고 나면 실제로 num에 들어있던 값이 num입니다. 이거 제가 참 예쁘게 못 적었는데 자, 이 num에 들어있는 값이 어떻게 되나요? 이 자리에 위치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는 대입연산자가 있죠. 오른편에 있는 값을 왼편에 집어넣으라죠. 즉 오른편에 존재했던 get integer에서 반환된 값을 num1이라는 공간에 저장시켜라가 되죠. 이해하셨죠? 자, num2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대로 입력받는 동작을 또 함수에게 일을 시키는 거죠. 입력받는 기능을 get integer 너가 대신 해라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입력받은 값을 num2가 반환받아서 저장하게 되겠네요. 자, 그리고는 두 개의 값을 더해주는 것. 물론 우리가 그냥 뭐 num1 더하기 num2라고 구현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함수 배웠잖아요. 함수 써먹읍시다. 자, add라는 함수를 호출합니다. add라는 함수를 호출하면서 우리는 num1에 들어있는 값과 num2에 들어있는 값을 각각 전달해 줍니다. 누구에게? 실제로 정의되어진 add라는 함수한테. 자, add라는 함수한테 그래서 num1에 들어있는 값이 n1에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num2에 들어있는 값이 n2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add라는 함수 안에서는 num1과 num2라는 변수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num1과 num2에 들어있는 값이 add 함수 쪽으로 전달이 되었고 그리고 n1과 n2가 전달을 받은 상황이 된 거죠. 매개 변수가. 그래서 그 값들을 두 개를 더해서 return을 해주는 코드가 이 add 함수가 될 겁니다. 자, 반환이 됩니다. n1과 n2가 더해진 결과값이 반환이 되면 누가 받아주나요? sum이 받아주네요. 그런 다음에 우리는 메인에서 다시 코드가 진행되겠네요. sum이 result로 해서 출력이 되고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오늘 함수에 대해서 함수가 무엇이며 그리고 함수의 정의가 뭐고 함수가 선언이 무엇이고 그리고 함수에서 사용되는 변수와 return문에 대해서도 우리가 학습을 했었습니다. 자, 다음 시간은 우리가 실제로 이 함수들을 사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수고 많으셨습니다.